혹시 별도로, 혹시 별도로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아닙니다. 네, 오늘 잘 진행해 주시고요. 오늘 이제 들어오신 지자체분뿐만 아니라 이 보조사업자분들도 들어오신 것 같으세요. 잘 들으시고, 저희가 이제 쉼터랑 걷기 프로그램 평가에 대해서 하고 있지만, 이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한번 들어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런 자리를 좀 마련했습니다. 제가 좀 죄송한데, 제 비디오를 회사 노트북이어서 안 돼가지고, 얼굴을 좀 못 비추고 한 점 좀 죄송한 점 말씀드리고요. 오늘 좀 잘 들으시고, 예, 평가에 대한 기준을 잘 들으시고, 좀, 이해를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행해 주세요, 센터장님. 네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코리아 둘레길 쉼터 및 걷기 프로그램 평가지표 개발 및 운영을 맡고 있는 한국경영인증원 관광전략센터의 김지원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시간을 내서 이렇게 평가 가이드라인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것은 이제 앞으로 우리 코리아 둘레길이 조금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 쉼터 운영에서는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둬야 되고 또 걷기 프로그램을 할 때는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둬야 우리 코리아 둘레길이 정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 대표 관광 컨텐츠로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어떤 고민에서 출발하는 평가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코리아 둘레길 평가 개요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뭐 다들 저보다 더 잘 아시다시피 2009년 이제 영덕 블루로드를 시작으로 해서 작년 24년 9월 23일 평화의 길까지 해서 우리나라 4개 노면을 이제 잇는 그 코리아 둘레길이 완성이 되었죠. 문체부에서는 이 코리아 둘레길을 세계적으로 브랜드화하기 위해서 세 가지 추진 목표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코리아 둘레길의 우리나라 대표 관광 콘텐츠와 두 번째는 이 코리아 둘레길을 통한 국내 관광 활성화 및 지역 체류 관광 촉진, 그리고 세 번째는 지속 가능한 코리아 둘레길 관리 운영 체계 구축. 이 세 가지 중에서 저희 성과 평가 부분은 이 3번 지속 가능한 코리아 둘레길 관리 운영 체계 구축을 위해서 우리 쉼터 운영과 프로그램 운영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돼야겠다라는 것들을 좀 가이드 해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나중에 다 최종본이 나오면 배포를 해드릴 거기 때문에 뭐 굳이 내용을 뭐 외우거나 메모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간단하게 보시면 문체부에서 총괄 업무를 수행을 하고 또 한국관광공사에서 이런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라는 것. 그리고 평가 운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체부에서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따라서 한국관광공사가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안내하고 운영한다라는 것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관광공사는 또 직접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평가단을 구성을 해서 전문가 현장 모니터링과 전문가 서면 평가를 진행함으로써 이제 각 쉼터와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다라는 내용이고요. 평가 운영 체계를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하실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저희가 이번에 올해 처음으로 이 코리아 둘레길 쉼터 및 걷기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지표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별도의 평가 지표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그냥 실행에 대한 평가, 이거를 했느냐 안 했느냐, 계획한 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 이 정도, 그리고 예산을 얼마만큼 썼느냐 이 정도의 평가가 진행이 됐다면 올해는 저희가 처음으로 이 코리아 둘레길의 발전 방향을 고려한 그런 평가 지표를 개발을 했고요. 내년부터는 아마 이 평가 지표를 조금씩 개정해 가면서 그 상황에 맞게 활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평가 지표가 확정이 되면 우리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전문가 평가단을 구성하게 되시고요. 이 전문가 평가단은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전문가 현장 모니터링과 전문가 서면 평가를 진행을 하게 되고 나머지는 이제 이용자 만족도 조사가 또 한 켠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보는 이유는
어찌됐건 우리 쉼터나 걷기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이용자분들이 일단 만족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만족도 조사 항목을 평가 지표에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가 현장 모니터링이라고 해서 이제 9월부터 11월까지 쉼터하고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현장에서 보는 이 현장 모니터링을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지금 저희가 암행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모르고 지나가신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약간 티가 나서 또 아, 왔구나라고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어쨌든 저희가 이제 전문가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서 현장에서 쉼터 운영과 이 걷기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저희 전문가가 가서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하게 되고요. 예전에는 이 전문가 현장 모니터링만 하고 끝났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우리 쉼터에서 혹은 우리 중간 조직이나 지자체에서 프로그램을 굉장히 다양하게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프로그램을 정말 단순화해서 한 개 프로그램만 할 수도 있고 근데 전문가 현장 모니터링을 모든 프로그램을 다 갈 수가 없다 보니 정말 랜덤으로 어떻게 보면 좀 재밌고 잘 된 프로그램을 가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부족한 프로그램을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이 프로그램 하나가 우리 쉼터 운영과 프로그램 걷기 프로그램 운영의 전체를 다 대변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장 모니터링만 가지고 평가를 진행하는 건 적절치 않다라는 저희가 의견을 제시를 해서 저희 문체부나 관광공사도 그러면 전체적인 어떤 운영 현황을 보고 그걸 가지고 서면 평가도 같이 진행을 하자라고 이제 저희가 제안을 드려서 올해부터 처음으로 이제 전문가 서면 평가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 전문가 서면 평가는 크게 두 가지 소스로 진행이 되게 되는데 한 가지는 우리 전문가 현장 모니터링에서 모니터링단들이 제시해 주신 어떤 결과물 그런 것들과 그리고 우리 지자체나 중간 조직, 쉼터를 운영하고 있는 조직에서 우리는 1년 동안 이런 프로그램을 어떻게 진행을 해서 몇 명이 왔고 어떻게 진행을 했어요라고 제출을 해주시는 그 실적 보고서 이 두 가지를 보고 저희가 전문가 서면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평가 지표로 어떻게 어떤 자료를 보고 하는지는 추후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평가 운영 절차 단계별로 보시면 평가 계획 수립이 지금 완료가 됐는데 이거는 이제 내년부터 2월, 3월에 할 거다라는 거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평가 지표가 8월에 개발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전에 미리 공유를 못 드리고 지금 공유를 드리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평가 운영과 관련해서는 이용자 만족도 조사 10월까지 계속 진행하고 있고 전문가 현장 모니터링도 지금 10월로 되어 있는데 11월까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서면 평가가 지금 11월 중순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11월 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평가가 완료가 되면 이 평가 완료된 거에 대해서 결과를 종합해서 저희가 총평 및 시사점 또 개선 사항을 도출해서 우리 각 시군에도 공유를 드릴 계획이고 또 뭐 우수하게 잘하고 있는 곳들에 대한 포상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아마 문체부하고 공사에서 협의를 하셔서 진행이 될 계획입니다. 아직 확정된 거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사업 평가 지표입니다. 이제 개정이라는 표현을 쓰긴 했지만 사실 올해는 개발입니다. 올해 저희가 쉼터 평가 지표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개발을 했는데요. 하나는 쉼터에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 걷기 여행자들이. 그리고 두 번째는 걷기 여행자들이 그 쉼터에 방문했을 때 쉼터의 기능을 충분히 잘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네 가지의 기능을 넣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쉼터 운영이 정말 적정하게, 안전하게, 청결하게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해서 정적성, 이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이 됐는데 자세한 거는 제가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걷기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지표입니다. 걷기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 적정성, 이 프로그램이 정말 적정하게 운영이 돼야 된다. 그리고 시장성 부분을 가장 큰 점수로 배점을 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도 그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으면 또 우리가 그 코리아 둘레길을 활성화하고 컨텐츠화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어찌됐건 우리는 소비자들이 좋아할 만한, 소비자들이 만족할 만한 그런 시장성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운영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시장성을 60%로 가장 높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속성 부분을 저희가 안정성과 ESG 요소 등을 포함해서 이제 10점으로 적게 넣긴 했지만 이것도 역시 중요하게 평가가 될 계획입니다. 네, 전문가 평가단은 일단은 7인 내외로 구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조금 더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요. 걷기 여행, 관광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고 뭐 그거에 대한 어떤 위촉 기준이라든지, 그리고 이분들의 배정과 어떤 비밀 유지, 보안 서약,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 이 가이드라인에 넣어놨기 때문에 저희가 이 근거에 따라서 정말 공정하고 객관적인 그런 평가단이 구성될 수 있도록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용자 만족도 조사는 아마 작년에도 쭉 해왔기 때문에 뭐 대부분 아실 것 같은데요. 크게 쉼터 이용자 만족도 조사와 걷기 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 조사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앞서서 평가 지표도 쉼터 평가하고 걷기 프로그램 평가를 이분화 시켰습니다. 이원화 시켰는데요. 저희가 이제 7월, 8월에 쭉 현장을 돌아보다 보니까 쉼터 운영은 잘하고 계신데 걷기 프로그램 운영을 힘들어 하시는 곳들도 많이 있었고, 혹은 걷기 프로그램은 굉장히 잘 운영하고 계시는데 또 쉼터 운영이 조금 어려워하시는 그런 지자체들도 있고, 물론 둘 다 잘하시는 경우도 있고 둘 다 조금 어려워하시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 평가 결과가 잘 활용되기 위해서는 이 두 개를 나눠서 쉼터 운영을 잘하고 있는지 걷기 프로그램 운영을 잘하고 있는지를 나눠서 피드백을 해드리는 게 훨씬 우리 어,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어떻게 지원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도 나올 것 같아서 그렇게 이완화돼서 평가 지표를 구성을 했고요. 만족도 조사 마찬가지로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쉼터 이용자 만족도 조사는 현재는 올해 기준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쉼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쉼터 평가, 쉼터 방문 형태, 그리고 쉼터 방문 후 만족도, 응답자 특성 등으로 구성된 만족도 조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해당 만족도 조사 항목은 내년에는 조금 개선돼서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일단 이 기준으로 진행을 하고, 평가에도 이 조사 결과를 적용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걷기 프로그램 만족도 역시 인지도하고 뭐 만족도 해서 걷기 프로그램 평가, 걷기 프로그램 참여 형태, 그리고 걷기 프로그램 참여 후 만족도 응답자 특성으로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작년과 동일하게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만족도 조사가 되고 있고, 이것도 내년에는 조금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전문가 현장 모니터링입니다. 전문가 현장 모니터링, 지금 올해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9월 24일부터 11월 15일까지 저희 전문가 평가단 7분이 구성되었고, 그 7분이 다 가는 건 아니고요.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이제 쉼터하고 걷기 프로그램을 체험하면서 실제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모니터링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광양이하고 이제 고양 같은 경우 일부는 이제 모니터링이 불가한 경우가 있어서 이 부분은 또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현장 모니터링 할 때는 저희가 교통 접근성, 장소 시인성, 뭐 안내 적절성, 뭐 정보 제공 어떻게 하고 있고, 또 휴게 시설 잘 갖추고 있는지,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청결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등등을 보게 되고요. 걷기 프로그램 모니터링은 우리 코리아 둘레길 사업에 대해서 잘 인지하고 설명해주고 있는지,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 전문성은 어떤지, 안전성이 확보됐는지 등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나와 있는 이 모니터링 가이드라인은 다 평가 지표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뭐 평가 지표를 나중에 한 번에 설명드리면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서면 평가는 11월 27일, 28일 날 저희가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각 지역별 한 20분 정도 시간을, 그래서 우리 발표 10분, 올해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 뭐 어떤 운영을 통해서 이런 성과가 있었다라는 발표 10분, 그리고 질의응답 10분을 온라인으로 지금처럼 줌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쉼터가 만약에 두 개를 운영하고 계신 곳들은 시간을 조금 더 들여서 30분 동안 발표 및 질의응답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가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 앞에까지는 우리가 뭐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누가 어떤 전문가들을 구성을 해서 어떤 평가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다면, 지금부터가 그래서 뭘 평가할 건데, 라고 이야기되는 평가 지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쉼터 평가, 그리고 걷기 프로그램 평가 두 개로 나눠져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쉼터 평가를 먼저 말씀드리면, 쉼터 평가는 크게 접근성과 기능성, 그리고 적정성 부분으로 나눠져 있고, 총 11개 지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개 지표를 제가 하나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접근성 부분에서 이제 교통 접근성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쉼터 같은 경우에는 걷기 여행객들이 올 수 있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 정도더라고요. 하나는 걸어서 오거나, 그죠? 아니면 차를 타고 오거나. 근데 이제 걸어서 오는 것들은 뭐 저희가 굳이 다른 것들을 확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가 걷기 프로그램을 할 때도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시고 또 개별로 어떤 걷기 프로그램, 걷기를 한다고 하셔도 어떤 거점을 정해두고 진행을 하실 때도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주차장이 어느 정도는 확보되어야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대중교통까지 저희가 평가 지표를 하기에는 너무 외진 곳에 있는 경우에는 대중교통이 거의 없기 때문에 대중교통에 대한 거는 평가를 하지 않고요. 그냥 자가용을 이용했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가를 이 배점, 5점으로 그렇게 크지 않은 가중치로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차 구획이라든지 아니면 이 주차장이 우리 그 쉼터 주차장인지를 표시해 놓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평가의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코스 접근성입니다. 코스 접근성은 이제 코스에서 우리 둘레길, 코리아 둘레길 코스에서 이 쉼터가 얼만큼 이격되어 있는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선정 당시에 중요한 거 아니냐? 쉼터를 구축할 때 맞습니다. 쉼터를 구축할 때 그 쉼터와 우리 코스 간의 그 이격 정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평가 지표에 넣었고요. 그리고 지금 그럼 어떻게 할 수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것도 저희가 그러면 그 쉼터에 대한 어떤 유치 선정, 그 장소 선정을 하실 때 굉장히 신중을 기하셔서 가까운 코스와 가까운 곳으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본 평가 지표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루누비 상에서 봤을 때도 보시면 정말 이렇게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쉼터와 코스가 딱 잘 적절하게 있어서 이 걷기 이용객들이 정말 쉼터를 이용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는 체력적으로 그런 데가 있는가 하면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아무래도 조금 멀리 떨어져 있어서 오히려 이 쉼터를 가려면 뭐 한 시간을 더 걸어야 되는 뭐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저희가 평가 지표에 뭐 효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접근성에서 세 번째입니다. 장소 시인성 부분인데요. 이제 저희도 30개 쉼터를 다 이제 돌아다니다 다 이제 현장을 가서 봤는데, 이제 어떤 곳들은 멀리서 봤을 때부터, 저기 쉼터네, 라고 바로 이제 식별이 되는 경우가 있었고, 어떤 경우에는, 저기가 쉼터인가? 라고 이렇게 좀 잘 인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걷기 여행자 특성이 걷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한 번 루트를 잘못하거나
아니면 길을 잘못 들면 그거를 다시 돌아오거나 아니면 새롭게 다시 길을 찾아서 가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그 특성을 반영했을 때 우리 쉼터라 함은 그 인근에 도착했을 때 아, 저희가 쉼터구나라는 것들을 빠르게 인식할 수 있어야 이 걷기 여행자들이 아, 저희가 쉼터니까 빨리 가서 쉬어야겠다. 이렇게 편한 마음으로 쉼터에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막 나무에 가려져 있거나 아니면 뭔가 좀 이렇게 식별이 잘 안 돼서 저희가 쉼터인가라는 의문이 들면 내가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도 마음이 되게 불안하고 또 불편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걷기 여행자들의 특성을 반영을 해서 우리가 장소가 정말 여기가 쉼터가 맞다라는 것들을 조금 멀리서 보더라도 잘 인식이 될 수 있도록 혹은 그 근처에 가서 이런 경우들도 있을 것 같아요.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기가 정말 쉼터인가? 아닌가? 이렇게 외부에서 그 앞에서 도착했을 때 막 망설이게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최소화시켜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이제 장소 시인성을 접근성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인 15점으로 배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딱 도착했을 때, 아, 여기가 쉼터구나라는 게 이제 잘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자체하고 잘 협의해서 이게 간판이 너무 오래됐으면 좀 몇 년에 한 번씩 리모트 다시 설치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나무에 가려져서 잘 안 보이면 좀 나무가 없는 곳으로 조금 더 추가 설치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장소 시인성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접근성에 대한 세 가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은 기능성에 대한 부분 네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능성의 첫 번째는 쉼터지기의 안내 적절성 부분입니다. 이제 저희가 현장을 다 돌아보니까 거의 한 70%, 80% 이상은 다 쉼터지기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쉼터에 이제 출근을 하셔가지고 오전부터 뭐 정해진 시간까지 근무를 하시면서 이렇게 쉼터에 대해서 안내해 주시고 코리아 둘레길이나 뭐 그 지역 둘레길에 대해서 안내를 해 주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이 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걷기 여행자가 왔을 때 우리 쉼터지기께서 얼마나 안내를 적절하게 잘 해주시는가. 뭐 그 지역에 대한 정보라든지 뭐 식사를 위한 식당이라든지 아니면 숙소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주변의 관광지 이런 것들을 잘 이제 안내를 해주시고 근데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쉽긴 했습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한 어떤 별도의 교육이 지금 한국관광공사에서 하는 찾아가는 교육 외에는 그 자체적으로 진행하시는 교육이 많지 않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현장을 돌아보면서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교육을 뭐 중앙에서 혹은 각 지자체에서 어떻게 또 진행을 하시거나 중앙의 교육을 활용하고 계신지 이런 부분들도 평가의 어떤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 쉼터지기께서 얼마나 그 지역에 대해서 잘 알고 또 둘레길, 특히 걷기, 여행자들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재적소에 잘 전달해 주시는가를 또 저희가 평가지표에 넣었습니다. 네, 다음은 쉼터 운영 지속성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얼만큼 우리 쉼터를 연간 빨리 오픈해서 늦게까지 운영을 하냐입니다. 그 관광공사로 들어오는 많은 이제 민원 중에 하나가 왜 겨울철 1, 2월, 3월, 4월까지도 쉼터 문이 닫혀 있냐라는 게 이제 또 하나의 큰 이제 민원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 가지 또 속 사정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현장을 가서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제 국비가 문체부에서 내려가고 각 이제 자치도로 갔죠. 뭐 특별자치도나 이런 자치도로 갔다가 그게 또 시군으로 뿌려지고 또 시군에서 매칭을 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 이제 뭐 좀 늦게 내려오는 경우는 뭐 6월, 5월, 6월, 7월에 내려오는 곳들도 있고 좀 빨리 내려오는 곳들은 뭐 2월, 3월에 내려오는 곳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 쉼터마다
운영되는 기간이 천차만별인 겁니다. 어디는 빨리 시작해서 3월부터 운영을 하고, 어디부터는 늦게 시작해서 6월, 7월부터 운영을 하니, 이 전체적인 30개 쉼터의 어떤, 이 운영을 표준화하기가 어렵고, 그거를 우리 쉼터 여행객들은 그런 것들을 사정을 봐주지 않잖아요. 나는 5월에 가서 분명히 쉼터를 이용하려고 했는데, 뭐 예산이 안 내려와서 6월, 7월에 오픈이 된다라고 하면, 그 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관광객들에게는 굉장히 큰 불편이기 때문에 저희는 어쨌든 그런 행정 절차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 절차들을 빠르게 진행을 해서 빨리 연간 오픈을 시작해서 그 운영을 최대한 12월까지 많이 하면 이런 공백이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평가 기준은 12개월 중에서 몇 개월 동안 운영을 하느냐, 그러니까 시작을 언제 하느냐. 빨리 시작하면 빨리 시작할수록 좋은 점수를 받으시는 거고요. 늦게 시작하면 늦게 시작할수록 이제 낮은 점수를 받으시게 되는 거라, 이거는 뭐 쉼터 운영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중요하지만 그 지자체, 그리고 각 시도 또 크게 도움을 같이 협조를 해서 도움을 주셔야만 빠르게 운영이 진행되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는 지표입니다. 네, 세 번째 기능성 부분의 평가 지표는 정보 제공 수준입니다. 뭐, 이거는 다들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현장을 가서 보니까 우리 쉼터지기 분들도 안내를 잘 해주시지만 또 쉼터지기 분들이 또 모든 걸 다 커버하실 수는 없으니까 이 유인물, 안내 자료, 이제 인쇄물을 통해서 안내를 잘 해주셔야 된다. 사진을 보시면 뭐 리플렛이라든지 뭐 인근 지역 지도라든지 아니면 뭐 버스 시간표라든지 아니면 비상 연락망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우리 쉼터에 잘 비치를 해서 그 걷기 여행객들이 이 내용들을 또 보고 또 여행을 잘 즐기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게 기능성의 세 번째 정보 제공 수준 부분입니다. 그 네 번째는 휴게 및 안내시설 구축 적합성인데요.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휴게 시설. 우리가 쉼터는 걷기 여행자들이 쉬러 가잖아요. 뭐 화장실도 잠깐 갔다가 뭐 세수도 하고 손도 씻고 잠깐 의자에 짐 내려놓고 앉아서 조금 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그 우리 쉼터의 기능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이제 잘 갖추고 있으신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안내할 수 있는 어떤 데스크가 있는지, 네, 안내 데스크가 만약에 없으면 또 어디다 물어봐야 될지 걷기 여행자분들이 또 헷갈려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포함하고 또 우리 코리아 둘레길 그 표준 디자인 적용이 있는 거를 아마 아실 건데 그런 가이드라인들이 잘 적용돼서 여기가 코리아 둘레길임을 사람들이 잘 인식할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평가를 합니다. 뭐 이거 당연히 다 잘 되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현장을 30개를 다 돌아보니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며칠 전에 축제를 했어요. 근데 이제 거기가 축제장 인근이었던 거죠. 그래서 축제 리플렛을 막 쉼터에다가 몇 박스씩 쌓아놔서 거기를 이제 이용객들이 도무지 이용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해놓으신 곳들도 있었고요. 또 어떤 곳들은 아직 구축 자체가 다 완료가 되지 않아서 뭐 의자도 없고 그냥 회의실 하나만 덜렁 있는 그런 쉼터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잘하시는 경우에는 당연히 다 잘 구축을 해놓으셨겠지만 아직 그렇지 못한 곳들이 꽤나 그래도 한 30개 중에 대여섯 개 정도는 있기 때문에 또 그것들을 잘 구축을 해주십사라고 요청을 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기능성 부분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쉼터지기가 안내를 잘 해주셔야 되고, 어, 그 다음에 쉼터가 그 빨리 문을 열어서, 여기서 빨리라고 하면 뭐 아침 일찍이 아니라 이제 연간으로 봤을 때 뭐 3월, 4월 정도에는 문을 열어서 그때부터 걷기 여행자들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필요한 정보, 유인물들을 잘 주셔야 된다. 그리고 쉴 수 있는 공간, 뭐 화장실 이런 것들을 잘 갖추고 있으셔야 된다. 라는 것들을 기능성에 대한 평가 지표였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적정성 부분인데요. 적정성 부분 역시 그 네 개 평가 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전관리 계획 및 관리 체계입니다. 뭐 어떤 시설물에든지 마찬가지죠. 그 시설물에는 다 안전 계획이라는 게 수립되어 있어야 되고 그 안전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쉼터 내 CCTV라든지 소화기라든지 그리고 뭐 만약에 쉼터에 환자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관리 계획을 가지고 있으셔야 되고 또 잘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가 별도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가이드를 드리기보다는 각 쉼터마다 이제 시설물 현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시설물에 맞도록 이제 안전 관리 계획을 아마 다 세우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갖추고 있으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뭐 CCTV, 그리고 비상연락망, 그리고 뭐 이 재난안전 구조함 이런 것들도 잘 갖추셔서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바로 좀 초기 대처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지금 적정성 부분의 첫 번째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그때 공사랑 얘기하기로는 이런 재난안전 구호함이나 이런 것들이 없거나 아니면 너무 오래돼서 뭐 소화기를 바꿔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 또 쉼터 예산으로 쓸 수도 있다라고 그때 듣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되니까 뭐 내년에 예산 계획을 세우실 때 혹은 올해 예산이 조금 남는다고 하시면 이런 어떤 안전과 관련된 물품들을 새롭게 또 구비해 놓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쉼터 내 유지 보수 및 청결 관리 부분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쉼터의 어떤 기능적인 부분에서 화장실, 쉼터 공간 이런 것들은 그게 구축되어 있냐를 평가하게 되는 거고요. 지금 말씀드린 이 쉼터 내 유지 보수 및 청결 관리는 그래서 그 구축된 것들이 잘 관리되고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느냐에 대한 평가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화장실 구축은 잘 되어 있는데 화장실 청소가 너무 안 돼 있어서 막 냄새가 너무 많이 나거나 아니면 때가 너무 있어서 그 우리 걷기 여행객들이 쓰기에 너무 불쾌감을 유발한다거나 아니면 세면대 쪽이 뭐 깨져서 물이 뭐 새고 있다거나 뭐 이런 내용들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유지 보수나 청결 관리도 신경을 써서 해주셔야겠다.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가 청결이나 이런 유지 보수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우리가 뭐 매달 아니면 매일 이거를 청소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어떤 체크리스트 맨 오른쪽에 보이는 체크리스트 이런 수준들까지 우리가 쉼터에서 관리를 좀 해주십사. 그렇게 평가 지표를 구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쉼터 운영 실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쉼터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와서 이 쉼터를 이용을 하는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저희가 뭐 딱 기준을 드리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뭐 1000명, 2000명, 3000명 이렇게 기준을 드리게 되면 그 해에 30개 쉼터에 몇 명이 올지도 모르고 또 언제는 많이 올 수도 있고 어느 해에는 또 조금 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절대값으로 뭐 몇 명 이상 쉼터를 와서 있어 경험해봐야 된다 이렇게 드리지 않고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상대평가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30개의 그런 쉼터 중에서 정말 많이 온 것들 그리고 정말 적게 온 곳들을 저희가 이제 그 통계적인 방법을 평균과 표준 편차를 활용을 해서 이제 5단계로 나누고 이 5단계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를 해서 이 5점 척도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아무래도 문체부에서 예산을 주는 입장에서 당연히 쉼터에 방문객들이 많이 와서 많이 활용을 하는 것을 바라면서 예산을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많이 오는 수로 이제 점수를 많이 받으시는 그런 구조로 저희가 평가 지표를 구성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쉼터 운영 만족도입니다. 이거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 쉼터에 방문하시는 분이 정말 쾌적하게 그리고 편안하게 잘 쉬고 그 다음 코스로 이동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를 지금 저희가 계속 받고 있고요. 그 만족도 조사 나온 것들을 그대로 점수화해서 배점 10점으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뭐 예를 들어 우리가 5점 만점에 5점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 10점이 되는 거고요. 5점 만점에 4점을 받았다. 그러면 8점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비율 척도로 적용을 하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쉼터 운영의 적정성은 안전하게 관리돼야 된다. 그 다음에 청결하게 유지 보수가 잘 돼야 된다. 그리고 쉼터에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된다. 그리고 그거를 방문한 사람들이 만족해야 된다. 요 네 가지로 적정성을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걷기 프로그램 평가 가이드라인 부분입니다. 네, 걷기 프로그램은 크게 적정성, 시장성, 그리고 지속성 이 세 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고요. 총 12개 평가 지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적정성 부분에서 코리아 둘레길 사업 적합성 부분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사실은 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운영 주체마다 꼭 이게 필요하냐라고 이제 이야기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이거는 문체부와 관광공사 측면에서는 어쨌든 우리가 코리아 둘레길, 네 개 길로 구성되어 있는 이 각각의 네 개의 둘레길을 코리아 둘레길이라는 하나의 브랜드로 모은 것은 우리가 이거를 글로벌화 혹은 브랜딩을 통한 어떤 우리 공동 브랜드를 통한 어떤 마케팅, 이런 측면에서 진행을 하는 게 가장 큰 또 하나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프로그램을 할 때 이 코리아 둘레길에 대한 간단한 설명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접근하는 자체가 우리나라에는 코리아 둘레길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코리아 둘레길은 총 4개의 길로 구성되어 있고 그 코리아 둘레길의 어떤 설명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개별 길로 이렇게 이제 안내를 해주시면 우리가 이게 정말 코리아 둘레길 브랜드가 이렇게 활용되고 있고 이게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코리아 둘레길을 글로벌화 하는데 이 공동 브랜드가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것들을 우리 걷기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분들, 뭐 쉼터지기 이런 분들이 또 잘 숙지하고 계셔야 되고 그런 것들이 관광객들한테 전달됨으로써 그 브랜드, 통합 브랜드의 어떤 효과의 극대화를 노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 그 코리아 둘레길 사업 적합성 부분이라는 평가 지표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어, 코리아 둘레길에 대해서 얼만큼 안내를 잘 해주시는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운영 효과성 부분입니다. 이제 이거는 어떤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게 됐냐면 어쨌든 우리가 문체부에서 걷기 프로그램으로 예산을 얼마든 이제 책정이 돼서 내려가서 그게 또 뭐 지방비랑 매칭이 돼서 이제 프로그램 운영을 하시는데 너무 한 프로그램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적은 인원이 수혜를 보는 것들을 지양하기 위해서 이런 평가 지표를 넣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도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지자체는 뭐 하루 걷기 프로그램 축제 형태로 2천만 원, 3천만 원을 쓰는데, 그거에 대한 참여자 수가 뭐 150명, 뭐 200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너무 이게 그 200명한테 2천만 원을 쓰는 게 혹은 3천만 원을 쓰는 게 다른 뭐 프로그램으로 조금 더 확장을 할 수도 있잖아요. 뭐 5개 프로그램으로 해서 뭐 50명씩 해서 뭐 250명, 300명, 400명, 500명까지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예산인데 너무 한쪽에 예산을 몰아서 정말 프로그램 개수는 적은데
프로그램 참여자 수도 같이 적게 되는, 어쨌든 그래서 너무 이제 한쪽으로 쏠리는 그런 형태의 프로그램 운영을 좀 지양하고자 이제 이런 평가 지표를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많은 돈을 들여서 적은 인원을 하기보다는 여러 번 나눠서 약, 각 이렇게 세분화된 예산을 들이면서 많은 인원들한테 이런 프로그램이 확장됐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측면에서 이게 들어갔고요. 이것 역시 저희가 기준을 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마찬가지로 상대평가로 네. 그 프로그램 개수 대비 참여자 수로 이제 저희가 해가지고, 어, 적절한 어떤 점수를 좀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프로그램 운영 전문성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프로그램 운영되는 걸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쉼터지기가 직접 운영을 하는 경우도 있으시고, 아니면 쉼터지기는 따로 있고 이 길동무 걷기 프로그램만 전문적으로 또 운영하시는 분이 계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 프로그램 자체를 여행사에 맡겨서 이제 여행사 가이드하고 같이 운영하시는 경우도 있고 뭐 등등등 이제 굉장히 다양한 이제 형태로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계시던데 저희가 어쨌든 누가 진행을 하던 어쨌든 이 걷기 프로그램 여행에 가지고 있는 어떤 전문성들을 잘 가지고 있는지를 또 평가를 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가 적정성 부분이었고요. 적정성은 말씀드린 것처럼 코리아 둘레길 사업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얼만큼 잘 가져가고 있는가, 그리고 프로그램을 너무 하나에 몰빵을 해서 이제 수혜자가 적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가. 그리고 그걸 운영하시는 우리 길동무께서 얼만큼 전문성을 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가 부분을 평가지표에 구성했습니다. 네, 다음은 시장성 부분입니다. 그 시장성 부분은 프로그램 연속성이라는 게 첫 번째인데요. 이것도 앞서 내용하고 약간 조금 비슷한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조금 다르게 되는 거는 얼만큼 관광객이 주기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운영되는지. 그러니까 이제 문체부나 공사의 입장은 앞서 운영도 우리가 3월부터 쭉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처럼 가능하면 특정 어떤 월, 이때 딱 몇 번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뭐 3월부터 해서 4월, 5월, 6월까지 하고 뭐 7, 8월에는 혹석이라서 조금 쉬더라도 9월, 10월, 11월까지 또 하고 이렇게 좀 계절적으로 풀려 있어야 그리고 다양성이 이제 확보돼야 그거를 참여하시는 우리 관광객분들도 아, 나는 봄에 가고 싶어. 혹은 나는 가을에 가고 싶어. 뭐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하실 선택의 폭이 넓어질 텐데 뭐 지금 안 그런 분들, 안 그런 쉼터도 계시지만 일부 쉼터 같은 경우에는 뭐 11월에만 세 번 하고 끝, 네 번 하고 끝. 아니면 우리는 뭐 19월에 딱 축제 형태로 한 번 하고 끝. 이렇게 운영되는 곳들이 또 왕왕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양을 하고 최대한 계절적으로 또 월별로 잘 분배를 해서 이 각 계절에 있는 수요들을, 관광객의 수요들을 우리 코리아 둘레길에서 잘 좀 받아서 프로그램을 돌렸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프로그램 연속성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운영 실적 부분은 말 그대로 얼만큼 많이 진행을 했고, 어떤 종류로 진행을 했고, 또 참여 인원은 얼마나 됐었는지도 마찬가지로 이제 상대평가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프로그램 참여 만족도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 이분들이 걷기 프로그램 하시고 불만족하면 또 다음부터 안 오시기 때문에 이걸 얼만큼 만족했는지 만족도 조사 결과를 비율적도로 반영해서 적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표 프로그램 차별성 부분입니다. 어, 여기서 말씀드리는 대표 프로그램은 우리 쉼터의 시그니처 프로그램.
우리 쉼터는 우리 지역, 우리 걷기 길은 이게 제일 메인이야 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어떤 대표적인 프로그램을 하나 정하시고 그 프로그램이 얼만큼 그 차별적으로 다른 걷기 프로그램하고는 다르게 이게 차별적으로 차별성 있게 테마를 잡고 운영을 하고 계신지에 대한 평가입니다. 예를 들면은 뭐 사운드 워킹을 접목하신다든지 아니면 반려견과 같이 가는 동행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아니면 치유나 웰니스적인 어떤 요소를 추가해서 프로그램을 만드신다든지 아니면 뭐 노르딕 워킹 이런 것들을 또 같이 접목을 해서 하신다든지 어쨌든 요즘 우리 여행객들이 좋아할 만한 어떤 트렌드나 테마가 잘 접목해서 우리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진행을 하고 계신지에 대한 평가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프로그램과 지역 관광 자원 연계성 부분입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걷기를 하면서 딱 걷고만 끝나는 건 아니고 그 인근의 관광지를 한 군데 둘러본다든지 아니면 그 지역의 어떤 공방이라든지 어떤 뭐 이런 컨텐츠를 함께 할 수 있는 곳들을 연계한다든지 아니면 이게 뭐 상품형으로 나가는 경우에는 뭐 지역의 맛집이나 뭐 숙박하고 연계가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또 얼마나 우리 프로그램에 잘 녹여내서 진행을 하는지를 보게 되는 건데요. 이거는 꼭 이제 대표 프로그램일 필요는 없고 우리 프로그램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잘 구성되어 있는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여기 통영 같은 경우에는 다양하게 이제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뭐 미식하고 엮기도 하시고 또 이야기꾼들하고 하기도 하시고 또 야행하고 엮기도 하시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엮으셔가지고 좀 진행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들어간 평가 지표입니다. 네, 그리고 여섯 번째는 홍보 및 모객 역량 부분입니다. 아,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저희가 현장을 가서 인터뷰를 해보면 다양한 형태로 홍보 마케팅을 하고 계신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쉼터지기가 길동무도 하시고, 실제 홍보 마케팅도 하시고, 어떤 경우에는 이 운영만 쉼터지기랑 길동무가 하시고, 홍보 마케팅은 지자체 담당자가 하시는 경우도 있고, 지자체 담당자가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이제 여행사에 맡기시는 경우도 있고, 여행사가 아니면 뭐 길 관련 어떤 업체들 있죠? 전문 업체들. 그런 업체들에 맡기시는 경우도 있고. 아무튼 굉장히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모객 마케팅을 하시는 거를 확인을 했는데, 어찌됐건 우리는 그 지역에 맞는 가장 이제 적절한 홍보와 마케팅으로 이 방법론을 써서 터키 여행객들을 계속 모객을 하셔야 되니까 이런 역량을 얼만큼 갖추고 계신지를 평가하는 게 또 평가 지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SNS를 얼마나 지금 잘 활용하시는지, 뭐 홈페이지에 안내는 잘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확장성, 일곱 번째 프로그램 확장성이라고 해서, 이제 이거는 우리 프로그램 내는 아니지만, 이제 프로그램을 한번 하러 온 사람이 뭐 반나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1박 2일이 될 수도 있는데, 이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서 또 그 지역하고 연계해서 계속 그 지역을 좀 여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어떤 뭐 안내라든지 아니면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는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걷기길 끝나고 그 다음에 뭐 또 추가적인 프로그램을 더 이제 구성을 한다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우리 쉼터에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신지를 보게 됩니다. 그 시장성 부분이 평가지표가 7개라서 조금 많기는 하지만 이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네, 프로그램은 좀 연중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너무 한 시즌, 뭐 한 달, 이렇게 진행되는 게 아니라 최대한 좀 연중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최대한 많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다. 또 사람들이 만족할 만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고 또 다른 곳에서는 조금 경험하기 힘든 차별적인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고 이게 지역 자원과 좀 잘 연계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홍보 마케팅도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로그램 이후에도 그 지역에서 조금 체류할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이 모색됐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걷기 프로그램 중에서 이제 지속성, 세 번째 지속성 부분은 평가 지표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첫 번째는 안정성 확보인데 이 부분은 뭐 다들 잘 진행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걷기 프로그램을 할 때 안전 요원들을 다 배치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배치가 적절한지 또 그들이 잘 안전과 관련 것들을 보면서 걷기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지를 저희가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서 확인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저희가 이거는, 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좀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넣었습니다. 프로그램 내 ESG 요소 포함이라고 해서, 이 모든 프로그램이 그럴 필요는 없고, 우리가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뭐 한두 가지라도 이런 이 환경적이나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프로그램이 좀 운영되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들어간 평가 지표입니다. 그래서 뭐 요즘에 많이 하시죠. 플로깅부터 시작해서 재활용, 업사이클링 뭐 이런 것들 아니면 그 지역의 어려운 분들 뭐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분들을 우리가 걷기 프로그램을 뭐 초청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걷기 프로그램으로 생긴 뭐 일부 일정 수익은 거기다 기부를 한다든지 뭐 이런 내용들을 들어간 프로그램이 또 뭐 하나라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이 평가 지표가 현재 구성이 되었습니다. 다음부터 설명드릴 것들은 이제 서식에 대한 내용인데요. 저희가 아마 메일로 그 실적 보고서 서식을 다 공유를 드렸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 뭐 지역명부터 해서 예산을 얼마 썼는지, 그리고 뭐 운영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였는지, 그리고 쉼터 방문객 수는 몇 명이었는지, 연간, 그리고 예산은 어떻게, 걷기 프로그램 예산은 어떻게 썼고, 어떤 프로그램을 어떤 유형으로 뭐 얼만큼 자주 했고, 몇 번 했고, 몇 명이 참여했고, 뭐 이런 게 이제 계획 대비 얼만큼 잘 됐는지, 그리고 대표 걷기 프로그램은 우리가 무엇인데 어떤 테마를 가지고 했고, 이런 것들이 좀 차별적이었다 혹은 연계돼서 진행을 했었다. 그리고 홍보 마케팅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진행을 했고, 지역 자원 연계 프로그램으로는 또 어떤 프로그램을 했다. 그리고 안전관리 교육은 어떻게 했고, 또 걷기 프로그램 중 ESG 요소 포함된 프로그램은 이런 게 있었다라는 내용들을 지금 쭉 보시면 이것들이 다 평가 지표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충실하게 잘 작성을 해주시면 해주실수록 저희 서면평가 위원들이 볼 때, 아, 이런 활동들을 했구나라고 확인하시고 평가 점수를 주실 수 있기 때문에 뭐 이거를 최대한 사실에 근거해서 충실하게 적어주시는 게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없는 거를 있다고 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제 없으면 만약 이런 뭐 ESG 관련된 프로그램 우리나라 아직까지 없다. 그러면 그냥 없음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없는 건 없는 것대로 하지만 우리가 1년 동안 진행한 것들은 최대한 잘 이제 구성을 하셔가지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거를 보고 또 서면 평가가 진행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향후 추진 계획은 저희가 이제 평가를 12월에 하면 좋긴 한데 또 그러려면 예산 수립이나 이런 것들에 또 무리가 있어서 평가를 11월 말에 하기 때문에 우리가 12월에 또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도 있고 또 사람들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2월에는 이런 것들을 할 거다라는 계획까지 좀 간단하게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여기가 프로그램이 지금 현재 뭐 8개 진행했는데 12월에 5개가 더 진행이 된다. 그러면 저희가 8개만 보고 평가하기보다는 서면 평가 때는 이 5개도 진행될 거를 저희가 가정하에 진행되는 가정하에 같이
포함시켜서 평가를 진행하되, 그건 이제 정성적인 부분에서 뭔가 뭐 차별성이라든지 아니면 ESG적인 요소가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뭐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요. 다만 실적과 관련된 평가, 뭐 만족도라든지 아니면 방문객 수라든지 그 걷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참여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12월에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11월까지 11월에 제출해 주신 것까지 적용을 하고 다만 그 외에 정성적인 부분들은 이런 홍보 마케팅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또 12월 계획까지 감안해서 같이 평가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뒤에는 뭐 모니터링 점검표 서식인데 이거는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고 만족도 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서면평가 발표 순서를 저희가 좀 정해가지고 공유를 드립니다. 이거는 저희가 메일로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릴 계획이고요. 어차피 줌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뭐 서울까지 오실 필요가 없어서 이 시간대에만 잘 맞게 접속하셔가지고 10분 발표해 주시고 10분 질의응답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되 아무래도 그 쉼터나 걷기 프로그램의 이해도가 가장 높으신 분들이 인터뷰에 참여해 주시면 가장 좋겠죠. 그래서 뭐 지자체 담당자분이 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쉼터 운영하시는 곳일 수도 있고 등등 어쨌든 저희는 쉼터 운영과 걷기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혹은 어떤 특이점이 있는지를 여쭤봐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좀 참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쉼터 두 개를 운영하시는 뭐 양양이나 해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간을 조금 더 할애를 해서 10분 정도 할애를 해서 30분 정도 진행을 할 계획이니까 요 시간표를 저희가 각 그 쉼터별로 또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요 일정 11월 27일과 28일 중에 한 30분 정도 시간을 내주신다. 줌으로 접속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릴 내용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 들으시면서 궁금하시거나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 어,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이 다 꺼져 있어가지고 어떤 분들이 궁금하신지 제가 확인이 어려우니까 그냥 필요하신 분들은 음소거를 제거하시고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아니면 채팅으로 올려주셔도 됩니다. 네, 방금 드렸던 이 가이드라인에 대한 자료는 저희가 메일로 다 공유해 드릴 계획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이게 8월 달에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조금 수정될 부분들이 세부적인 게 있어서 그 내용 최종적으로 공사랑, 수정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메일로 보드리겠습니다. 발표 때 비디오가 지금, 네. 일단 발표 때 그 태안 서해랑길에서 올려주신 질문부터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서면평가 발표할 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서면평가 발표 때 가능하면 비디오가 보이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이제 줌으로 이제 평가를 많이 해봤는데 이 사람의 얼굴이 안 보이면 이제 의사소통을 하는 게 조금 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비디오가 보이도록 해주시되 뭐 어떤 상황상 정 안 되겠다 싶으시면 그냥 음성으로라도
발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고창문화관광재단입니다. 실적 보고서 제출과 관련해서 증빙 자료는 어떤 형태로 제출하면 될까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증빙 자료를 이제 요구하는 그런 항목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안전관리 계획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일부 이제 요청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실적 보고서 내에 제출하지 마시고 그냥 별점 형태로 파일로 PDF나 한글 파일 등등으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각 이제 평가 지표별로 실적 보고서에 들어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가정하고 평가를 할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쉼터 방문객이 연간 2,000명이었다. 그럼 뭐 2,000명이라고 써주실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백데이터, 뭐 2,000명에 대한 방명록을 다 달라. 이렇게는 안 할 겁니다. 네, 그냥 그거를 믿고 그게 사실로 작성해 주셨다는 것들을 확인하고 그렇게 평가를 할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증빙 자료는 저희가 요구를 안 할 거고요. 다만 뭐 안전 계획 같은 경우 뭐 어떻게 우리가 이런 환자가 있으면 어떻게 대처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안전 계획을 세우셨을 텐데 그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요청을 해서 이제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제출해 주셔야 되는 증빙 자료의 어떤 종류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메일로 안내 드릴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어, 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또 추가적으로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설명회 이것으로 마칠까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네, 그러면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아마 저기 다음 주에 저희 코리아 둘레길 그 협의체 워크숍이 제주도에서 있잖아요. 그 제주도에 저희도 가니까 혹시 평가와 관련돼서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그때 더 문의를 주셔도 저희가 잘 답변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저희가 이제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한 해 동안 이 코리아 둘레길 쉼터 사업을 운영을 하셨으니까 그 운영된 실적들을 최대한 잘 정리하셔서 저희한테 그 시간 내에, 기간 내에 제출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제출된 것들이 있어야 저희가 그거를 토대로 평가를 공정하고 신뢰성 있게 잘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여기 참석해 주신 분들뿐만 아니라 저희가 다른 분들에게도 그 실적 보고서를 좀 잘 작성해 주십사 오늘도 부탁을 드리고 또 다음 주에 워크숍 가서도 한번 부탁을 드리려고 하니까 그 실적 보고서 잘 좀 작성해서 제출해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오늘 설명회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